네, 가까스로 정상화되는가 했는데 국회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말 때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순간 민주당 의원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항의를 했고 사과 요구를 하면서 25분 가까이 연설이 중단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회를 시도하려고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들어가세요. 고마. 불법 사찰과 고마. 블랙리스트 의혹은 뭐라고 안 들려? 정회 선포할까요? 아니요. 3당 원내대표 나오세요. 이제 계속하세요. 발언 계속하세요. 아, 조용히 해요. 좀 조용히 해. 조금만 경청해 주세요. 뒤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런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발언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의장님,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장님, 조용해 주세요.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참아요. 예, 고영신 교수님. 예. 옛날에 좀 많이 보던 장면이긴 합니다.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싸울 줄 모르는 웰빙 원내대표다. 예. 이런 뭐 비판의 소리가 있었어요. 예. 그걸 좀 무식했는지 오늘 좀 거친 언사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저런 모습을 지금 오랜만에 아마 우리 시청자들, 국민들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선진화법이 되기 이전에, 예.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멱살잡이, 뭐 주먹질, 또 단상전고,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동물국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동물들끼리 싸우는 것 같다. 네. 그걸 없애자고 해서 이제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오늘 그런 동물국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뭐 언론의 표현대로 국회 본회의장이 예. 다수례장이 됐어요. 예. 오랜만에 저런 행태를 보였는데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봐도 보기에는 반갑지는 않습니다. 네, 반갑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거친 언사를 예. 썼지만 민주당의 예.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도 예. 좀 거친 항의였다. 그래서 도끼는 객기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문희상 의장이 얘기한 대로 예. 설사 말이 안 되는 얘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주는 예.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예. 거기서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 나는 과거에 그 의장
취임할 때 예. 청와대의 스피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참았다. 그것이 민주주의거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소 거친 언사를 표현했지만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무슨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좀 잘 좀 해달라. 그런 정도 얘기를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 얘기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언론에서도 그동안 블룸버그 통신 나왔을 때 민주당 아무 얘기하고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런 정도는 얼마든지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국회의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수인을 해야죠.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인을 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후에 예. 또 다른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반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 집권당으로서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나.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저는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좀 과민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제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고영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양쪽 다 잘못했지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민주당이 좀 과민 반응했다 이쪽에 더 무게가 그렇죠. 실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차재원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판넬을 쓴 대로 저는 지금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떠오른 속담이 있었습니다. 예.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7년 11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막말이다. 예. 보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게 바로 막말인데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였던 홍준표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지나친 막말에 대해서 본인이 일침을 가한 거였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무리 외신에서 이 표현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발언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입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고영신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이런 장면이 많았다고 하지만 물론 이거보다 더한 장면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대표로 나선 분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치적인 아주 나리선 이 감정적인 언사를 직설적으로 날려서 이렇게 국회를 압수당으로 몰고 간 거는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지금 수권 대한정당을 꿈꾸고 있는 제1야당의 교수단체 대표로서 할 이야기인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이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보수가 품격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강한 이런 지금 대정부 비난 발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나타났던 당내의 세력 분포가 보면 강성 우파의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다. 그게 조금 휘둘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만약에 사실을 계속 갖고 간다면 당내에서의 강성 우파 목소리 점점 커질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수 혁신이나 보수 통합에도 저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놓으면서 덕이 만만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 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정부 질문도 아니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가 그렇게 연설하는 그것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아마 민주당에서 아주 냉정하게 보수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격이 떨어지는 연설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당히 머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연설을 방해하는 것까지로 진행되는 바람에 오히려 이 보수 진영에서는 할 만한 거 아니냐, 나경원이 잘했다 이렇게 될 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신 분은 문희상 국회의장 딱 한 분이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금 밑에다가 붉은 선, 지팡이, 감옥을 써놨는데요. 예. 영국 의회에 가면은요, 이 의원들이 앉은 바로 앞선에 빨간 선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어떤 사람도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질의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예. 거기도 막 얼굴 맞대놓고 막 고함 지르고 하거든요. 거기는 더 좁아 보이더군요. 굉장히 좁습니다. 예. 실제로 의원은 한 정수가 630명인데 거기는 한 400명들이 못 들어가요. 또 예. 늦게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의회를. 국회의원도? 그럼요. 예. 그런데 제가 지팡이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막 소란이 벌어지다가도 의장이 딱 지팡이를 드는 순간 일제히 침묵을 지킵니다. 회의 질서를 지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감옥이라고 써놨는데요. 그걸 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영국 의회 지하에 감옥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의장이 내가 지팡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방해하면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법원에서 감치하듯이. 예, 의회 안에 감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정말 문희상 의장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거는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 공멸의 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밑에다가 지금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 폐지를 써놨는데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요. 국회가 열릴 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회법에 지난 1981년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개회하는 임시회. 이게 사실 국회 처음 개회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2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기회 9월 달에 있는 이때 교섭단체 대표연설들을 하루에 한 건씩 잡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거 서너 번 하느라고 한 일주일 까먹잖아요. 저걸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 방향이야. 자기들이 서면으로 써가지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하든지 정론관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돼요. 저 말도 안 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문에 서로 고함 지르고 싸우고 의사일정 보내고 예. 저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말 저거 폐지해야 되고요. 곁들여서 대정부 질의 제도도 상당 정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저거는 정말 상생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요. 공멸을 위한 정치입니다. 이제 또 정상화돼서 대정부 질문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것도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데요. 정기남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몇 분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말이 안 되더라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이 얘기했던 저는 그게 거기에 답이 있다. 예.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른바 양시 양비론처럼 저는 분명하게 제1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서는 어떤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또한 더 나아가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이른바 망언 퍼레이드. 아니 저기 5.18을 뭐 관련한 망언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 2주년인데요. 자,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언사까지 이런 일련의 망언 퍼레이드도 연장선에 있다. 예. 자, 그러나 그것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대변인들 간의 논평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연 나경원 대표가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가. 예. 저는 본질적으로는요. 저게 황교안 체제 등장에 저는 효과라고 봅니다. 예. 이른바 황교안 체제 등장을 통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에서 사실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로 아마 마지막 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표정, 득이양양한 표정이 꼭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태극기 부대의 여전사가 드디어 탄생한 거예요. 저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건 아닌가 싶고. 예. 자, 그러나 이것이 과연 앞서 여러분도 얘기했습니다만 자, 이제 총선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어요. 예. 자, 보수가 새롭게 혁신하고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어떤 좀 지지를 받아내야 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지지층의 어떤 지층만 바라보는 이른바 극우 정치로 일관할 것이냐.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역할을 저는 해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평가는 저 어느 당의 뭐 대변인인가 그런 논평을 했던데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국민들이 해주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늘 그 민주당의 어떤 그 대응, 반응 또 뭐 국회라는 공간에서 싸움장이잖아요. 거기서 있을 수 있는 뭐 일이라고 하지만 예. 좀 과한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정 변호사, 그런데 오늘 이제 저 발언 나왔을 때 이해찬 대표가 맨 처음에 국가원수 모독죄를 운운했는데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어진 죄지요? 그거는 이제 1988년 예. 이전에 그 옛날 구시대 유물이죠. 예. 지금 당연히 없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마 표현을 잘 못한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만약에 윤리위원회에 이렇게 넘기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모욕 뭐 이런 부분인가요? 모욕도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정당한 비판입니다. 예. 무슨 모욕 발언이 있어요? 저는요, 오늘 한마디로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북핵 폐기보다 예. 선 제재 완화에 나서고 있는 정권의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다.
이런 비판 안 하면 이게 야당 원내대표 왜 합니까? 지금 현 정권 보세요.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 의지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재를 자꾸 허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 공조하에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통해서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권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블룸버그 통신이 2018년에 북한의 그 수석 대변인이냐 이런 표현을 썼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표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제대로 이게 정책을 펴라. 이런 비판 아닙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왜 윤리가 됩니까? 저는 이게 더한 비판도 할 수 있다 봐요.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뭐라 했습니까?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한다. 국민이. 그럼 이게 야당 주장, 여당 주장 다 들어보고 냉정하게 들어보고 아, 국민이 나경원 원내대표 말이 과했냐? 아니면 이게 정당한 비판이냐?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구시대처럼 막 난리치면서 연설도 못하게 이게 막는 게 맞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여당이 이게 100%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양비론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것도 패널들이 자기 주장을 펴면 시청자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게 국민들이 충분히 나경원 대표 판단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이게 발언도 못하게 막은 거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혜성 교수 어떤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보통의 사람들도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게 공적인 자리고 사적인 자리고 최소한 경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낄 때 끼고 빠지는 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대북 정책 문제에 있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제재 중심의 비핵화가 실패한 거라고 누구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미사일이 오가고 얼마나 경색됐습니까?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화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조금 평화의 무드가 되고 있고 북미 간의 대화도 두 차례나 했고 남북 대화도 두 차례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그래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라. 처음부터 한 번이라도 그랬다면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쇼라고 했었고 이 과정에서 계속 딴지 걸었고 뭘 하더라도 마치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이번에 북미 대화에서 별로 성과가 없이 나오니까 바로 무슨 마치 남과 북이 문제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이건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이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하셨으니까 뭐 네티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동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나베라는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베라는 소리로 읽혀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 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마찬가지로 5.18 문제에 대해서 조사위원들 완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제척해서 2명을 했을 때 다시 고집을 부리고 5.18 망언했던 3인들 당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전두환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저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왼쪽 오른쪽에 계신 세 분 패널께서 모두 6분께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역시 우리 국민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매우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참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윤리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나경원 대표가 그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 내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46조에 의거해서 오늘 발언을 윤리에 제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윤리위원회 해부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해부 안 됩니다. 해부 자체가 안 될까요? 사실은 문제 삼으려면 다른 발언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일단 예.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발언 내용을 보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예. 그러니까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게 낯뜨겁다고 얘기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때 그 당시 홈페이지에 올랐던 걸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예. 그 당시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South Korea's moon becomes 김정은 top spokesman at UN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발음 좋았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한 발언이 사실 있었어요. 제가 그 연설을 쭉 들으면서 평소 같으면 안 될 텐데 뉴스아이드 출연하니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의 경제정책입니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이거는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그건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헌정 질서를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탄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정책 모든 것이 헌정농단이고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사실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냥 예. 정치 공세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헌법에도 보면 경제와 기업 주체, 경제 주체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정도 헌법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삼았으면 이걸 문제 삼았어야 되는데 예. 내가 보니까 당내에서 굉장히 무슨 충성 경쟁하듯이 이 대변인을 문제 삼은 건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예. 해부도 안 됩니다, 저거. 예. 옛날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아주 민감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윤리위원회 해부할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 이게 이제 정태근 의원 평가시고. 정기남 교수는 저는 윤리 회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리 회부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국회 본회의 발언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면책 대상이고 그래서 오늘 아마 이해찬 대표가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이 이른바 이제 그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 이걸 언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 1975년도에 정확하게는 유신지 시절에 이게 잔재거든요. 예. 당시에 어떤 그 이른바 정확하게는 국가 모독죄지요. 국가 원수가 아니라 국가 모독죄고 그게 헌법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모독을 했을 때 이게 이게 주는 형법의 조항이었는데 예. 이게 사실 민주화 이후에 1988년도에 이미 폐지된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실질적인 의미의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죄는 뭐 적용하기 좀 어렵다. 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를 통해서 뭔가 이것이 국가 대통령이나 헌법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제 얘기의 결론은 자 윤리에 회부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익히 봐온 모습 예. 다시 정치 공세로 왈가왈부하다가 핑퐁하다가 결국은 끝날 건데 중요한 것은 역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심판 평가를 통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정확한 심판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차지영 교수. 예, 뭐 저는 뭐 이번에 그 민주당의 대응 자체는 뭐 저는 뭐 저도 그 부분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문희상 의장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지금 다 듣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야기였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끝나고 난 뒤에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윤리 회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회부 문제도 뭐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그 부분은 뭐 윤리 특위에서 지금 의원들 하기 전에 그 앞서 그러니까 외부인들로 구성된 윤리 자문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충분히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이 분명히 뭔가 파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을 텐데, 정치 경력으로 봤을 때 이런 발언을 꺼낸 의도가 뭘까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김현성 교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선명함을 갖고 가느냐, 대안성을 보여주느냐, 이 두 가지 중에 같이 가고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연설문을 좀 읽어보니 대안 정당으로서의 뭔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되고 부각됨으로써 결국은 소탐대실했다. 그러니까 선명함을 드러낼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한정당으로서의 제1야당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어렵고 어쨌든 남북관계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제1야당으로서의 의젓한 모습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에는 거의 그 반대급부, 그러니까 반대로 얻을 수 있는 표는 30%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얻고 있는 30%는 자유한국당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문재인 정부 안 되길 바라고 잘못되길 바라고 문재인 경제 망하기를 바라고 문재인 대북관계 망치기를 바라고 이런 네거티브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표다. 제가 봤을 때는 지지율이다. 예. 이제 이후에는 대한정당 내가 어떻게 하겠다.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 대북관계 이런 문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시원할 수는 있어요. 시원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시원한 사이다가 갈증을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죠. 사이다만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소탐대실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차정 교수, 아까 그 판넬에 보니까 붉은 사이다라고 쓰셨는데 지금 김현성 교수 사이다 발언했는데 붉은 사이다는 무슨 뜻입니까?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원색적으로 변화하느냐? 저는 아마 이 좀 속 시원하게 뭐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분풀이, 예. 좀 한풀이 같은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직설적인 언사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데 예. 저는 이 부분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건 뭐냐. 왜 제가 붉은이라는 표현을 썼냐고 하면 사실 이 지금 그 김정은의 그러니까 수석 대변이라는 그 바탕에는 색깔론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연설문 전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좌파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일종의 붉은 칠을 하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뭐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전당대회에 지금 출마해서 당대표가 된 황교안 대표가 출마 선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덤 속에 있어야 될 3.86 운동권 세력이 운운하고 그리고 또 지금 주사파 세력이 지금 그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러한 색깔론적인 시각이 지금 연장선상에서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치게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비판하는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깔려있는 바탕에 만약에 색깔론이라는 게 깔려있다고 한다면 저도 좀 치대차고직이지 않을까.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반평화, 분단 세력으로 스스로를 규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아까 앞부분 이해찬 예. 대표 예. 이 부분을 먼저 말하면 네네. 청와대도 그랬어요. 청와대도 이제 이거는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자국이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국가 원수 모독이라는 건 없고 옛날에 유신 체제의 그 암울한 시기에 국가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가기관을 모독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내란죄하고 외환죄 할 때 외환죄 속에 있었어요. 형량도 7년 엄청나게 높았어요. 근데 88년에 다 없어진 죄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이게 왜 국가 원수 모독?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아닌가? 이걸 말씀드리고요. 예. 자, 두 번째. 현 정권은 본인들이 과거 정권 때 어떻게 비판했는지 먼저 역지사지로 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차마 입에도 못 닿게 뭐 귀태라든지 나체 그림을 합성했다든지 MB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본인들이 과거 정권일 때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훨씬 더 심했잖아요.
그것도 역지사지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춘추전국시대의 그 묵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겸해설, 사랑, 겸해를 주장한 사상가인데 제자백가 중에 이분이 뭐라 했냐면 천하의 목소리는 한 귀로 듣는 것보다 두 귀로 듣는 게 좋고 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두 눈으로 보는 게 좋다. 이 말은 천하의 목소리를 두루두루 들이대요. 본인한테 칭찬하는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쓴 소리가 행동에는 좋은 거예요. 원래 쓴 약이 병에는 좋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야당이 건전한 쓴 비판을 충분히 겸허하게 경청해서 고칠 거는 고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저는 이제 이걸 강력 비판하는 거예요. 예. 최종 변호사 얘기 들으면서 옛날 그런 농담 우스갯소리 생각이 나는데요. 옛 소련에서 스탈린 시대 뭐 스탈린은 바보 그러면 국가 운수 모독죄가 아니고 국가 기밀 누설죄로 걸렸다고. 고영신 교수께서는 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그 발언 던진 어떤 그 좀 속내라고 그럴까요? 뭔가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든 또 더불어민주당 예. 의원을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한 반응을 보이는 예. 것은 이제 총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또 겁니다. 당장 보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선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체제 정비를 마친 거 아닙니까? 그동안 보수가 개멸하다 할 정도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예. 뭐 황교안 대표가 잘 뽑았는지 못 뽑았는지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어쨌든 체제 정비를 마쳤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30.5%인가요? 예, 30% 넘었다고 하던데요. 최근에 뭐 30%를 넘어섰다는 것은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한 지금 예. 용기랄까 뭔가 그 좀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 있는 그런 동의를 얻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곧 앞서서 4.3인가요? 그 뭐 경남에서 두 지역 예. 미니 뭐 재보선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내년 총선 이 말하자면 대회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체제 정비를 마친 상황이에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도 아다시피 양정철, 백원우 그 사람들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인재 영입위원장 또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전진 배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거친 언사가 오고 거친 항의가 있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총선을 겨냥해서 힘겨루기 양상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그렇죠. 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문희상 의장이 얘기한 대로 국회가 좀 공멸의 정치가 아니고 상생의 정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